네, 알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치는 고병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시작했나요? 네. 오케이. 오늘은 여러분들 그 기말고사 시험 범위 중에서 원래는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서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3시간 동안 진짜 개념만 설명하다 끝나는 것 같아. 근데 개념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 내신에 어떤 것들이 나오고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공식을 적용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사실 이제 선생님이 이 3시간 수업을 딱 듣고도 여러분들이 이 3개 파트,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도형 문제, 그 다음에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 3부분은 반드시 좀 잘 맞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수업 잘 듣고 잘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교재는 구성이 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컬러 프린트로 되어 있는 게 오늘 수업을 할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풀어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학교 내신에 가장 잘 나오는 유형인 내신 고쟁이,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라는 문제, 거기다가 기출문제, 이렇게 3가지로 선생님이 좀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서브 프린트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죠, 그죠? 이거는 인천 지역에서 실제로 시험 봤던 학교 기출 문제들을 내가 단원별로 다 소분해가지고 그 정도만 풀면 뭐 학교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은 다 걸릴 거다. 물론 작년하고 재작년 건 빼고. 작년 거는 못 구해? 내가 여기 작년에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기출 문제는 좀 구하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작년 거 빼고 재작년 거 조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개만 해도 솔직히 이거 2개 다 풀잖아? 그러면 한 300문제 가까이 푸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면 내신은 그냥 딱 보자마자 풀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내신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모의고사처럼 뭐 읽고 해석하는 그런 시간이 충분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냥 보자마자 풀고 보자마자 풀고 보자마자 풀어야 돼. 학교 시험에서 한 20문제가 나오면 한 15개는 그렇게 풀어야 돼. 그럼 15개를 푸는 시간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보자마자 풀어야 돼. 그러고 나서 나머지 5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사활을 거는 거지. 근데 5문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문제들 중에서 변형이 되는 게 한 2-3개가 되고, 나머지 2개 정도는 완전 좀 어렵게 문제를 출제를 하실 거야. 근데 항상 수학은 국어하고 영어하고는 다르게 기본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야. 똑같아. 근데 어떤 소나무는 넓이가 큰 소나무가 있고 작은 소나무가 있고 가지가 10개가 있는 소나무가 있고 5개가 있는 소나무가 있잖아. 그지? 근데 어쨌든 특징은 소나무야. 근데 그 특징만 잘 아시면 돼. 그래서 1교시에는 선생님이 그 특징을 좀 잡아주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2교시에는 문제를 좀 풀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이걸 갖다 적용시켜서 문제를 보고, 이런 도형들이 나왔을 때는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접목을 하는 거. 결국 이 삼각함수의 도형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 뭐 많이 나오면 2문제가 나오는데 도형이 한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는 아마 도형이 아니라 뭐 삼각형의 어떤 삼각형인지 이런 거 나오던가, 뭐 도형이 2개가 나온 학교도 더 있긴 하더라고. 결국 도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조선 잘 긋고,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 잘 이용을 해주셔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오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테마는 삼각함수의 활용. 사실 요거는 개념은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거기다 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딱 보면서 아, 저런 거였지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사인 법칙입니다. 자, 일단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리시면 돼. 직각삼각형 어느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이 그려주실 수 있는데, 왜 피타고라스 정리가 정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 교과과정, 전 세계 수학의 가장 흐름에 동참하고 있냐? 이유는 하나야. 원에서도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얼른 들어와.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도 사실은 뭐로 증명을 하냐면 원주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주각이라는 테마가 실제 도형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 결국 여러분들이 이 사인 법칙은 가장 중요한 게 각입니다. 이 각을
과연 어떻게 찾느냐가 되게 중요해.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는 단독적으로 얘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그래서 증명은 안 할게. 다 증명을 아니까. 쓰임.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떨 때 사인 법칙 어떤 걸 사용하냐. 여러분들 뭐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ER 이 공식 하나만 알고 있지. 근데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게 달라. 첫 번째는 뭐냐면 외접원이라는 한국말이 나오던가 또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을 때 사인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럼 어떤 사인 법칙을 사용하냐? 바로 이런 사인 법칙을 사용해. 사인 A분의 A는 ER이라는 거. 그럼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바로 이런 거에 사용해. 한 각과 그 대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는데 사인 법칙을 안 쓴다? 이러면 정말 잘못된 거야. 그러면 얘는 변형이 가능하지. A는 사인 A 곱하기 ER도 되고 또 사인 A는 ER분의 A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 근데 이제 요거는 참고 원래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자,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명칭으로는 삼각비입니다. 삼각비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이 각 세타가 1사분면이냐 2사분면이냐 3사분면이냐 4사분면이냐를 따지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삼각함수야. 삼각비가 나오면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직각삼각형 하나만 그리면 돼. 자, 여러분들 직각삼각형 뭐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는데 이런 직각삼각형은 다 필요가 없어. 우리는 저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3분의 1이야? 그러면 사인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가신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 변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인과 사인을 알았으니까 코사인 탄젠트도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데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인데 만약에 이 세타 값이 2사분면이라 그러면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만 결정해 주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딱 우리는 목표가 딱 하나야. 문제 딱 읽고 무슨 힌트를 보고 어떤 식을 정리해서 어떻게 전개해 나가냐. 이게 우리 수학의 핵심이야. 어떻게 보면 암기야. 근데 모든 학문은 암기가 기본이야. 암기를 바탕으로 너희들이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거야. 물론 이 활용조차도 니네가 저는 시간이 엄청 많고 수학을 너무 좋아해요. 전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겁나 많이 푼다. 오케이, 그것도 용인됨. 그래서 본인이 터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모든 시험들이 다 그래.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변리사 시험도 그렇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그렇고 의대 시험도 그렇고 다 똑같아. 의사 국가고시도 다 똑같아. 기본적인 외우는 걸 통해서 살짝씩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거야. 역시 학교 내신과 수능, 모의고사도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사실 이 두 번째 케이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각이 2개, 변이 1개 또는 각이 1개, 변이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근데 되게 웃긴 건 삼각형이니까 각이 2개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각은 무조건 3개가 다 주어졌다는 얘기지. 그럼 각 3개가 다 주어졌으면 선생님 이걸 쓰죠. 왜 얘를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보면 돼. 자, 얘는 어떤 공식을 쓰냐면 이 공식을 씁니다.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다. 이 공식을 가장 많이 써.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삼각형 안에서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A, B, C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각을 2개를 알아. 이렇게 2개를 알아. 그러면 한 변은 반드시 어디라냐면 그 대변이 될 거야. 아마 그 대변. 그럼 우리가 이 변의 길이를 안다면 누구를 구하냐면 이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이 변의 길이를.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사인 법칙이야. 근데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조금 더 학교에서는 변형을 많이 내겠지. 그럼 어떻게 내냐면 사실 내가 케이스 1, 케이스 2라고 했지만 케이스 1이 있어야지 케이스 2가 있는 거 아닐까? 이것도 뜯어보면 사인 A분의 A가 ER이고 사인 B분의 B가 ER이니까 서로가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결국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 안에서 두 개의 각과 한 개의 변, 한 개의 각과 두 개의 변이 두어질 때 사용한다라고 그냥 픽스 시키면 안 돼.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생각을 하면 이 sin A분의 A하고 sin B분의 B가 왜 나왔는지 생각하는 거야. 얘네는 외접원이 같으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야 돼. 사인 법칙은 일단 원주각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원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외접원이 가장 기본이야. 그럼 봐봐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응용을 해볼 거야.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고 이 삼각형과 이 각을 내가 A, B, C라고 하고 얘를 알파라고 할게. 얘 길이를 내가 4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요렇게 삼각형도 또 봤어. 그런 다음에 요 각을 베타라고 해. 그리고 이 길이를 5라고 할게. 그러면 연두색 삼각형의 외접원도 하얀색이고 주황색 삼각형의 외접원도 하얀색 아니야? 그러면 한 각과 그 대변, 한 각과 그 대변이니까 연두색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죠. 첫 번째잖아.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사인 알파분의 4가 2R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주황색 삼각형에서는 사인 베타분의 누가? 5가 2R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네 알파 베타라는 각은 하나의 삼각형에 있는 각은 아니잖아. 이 베타라는 각은 이 연두색 삼각형 위에 있는 각이 아니고 이 알파라는 각은 주황색 삼각형 위에 있는 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공식을 쓸 수 있지. 그러니까 공식에 얽매이지 말고 느껴. 어떨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지를. 실제로는 얘보단 얘가 더 잘 나오겠지. 이게 나오면 니네는 박살이나. 왜?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엄하게 이런 것만 찾지? 이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 이거 원주각이잖아. 왜? 아니 원주각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정점 두 점에 의해서 원위가 원주잖아. 원주에 있는 각이라고 해서 원주각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두 개 같다라는 건 누구나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그거 말고 다른 걸 찾아야 돼. 왜? 분명히 드러나 있는 조건 말고 안 드러나 있는 조건 중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그것들을 원하거든, 출제자들은. 그래서 사인 법칙은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기왕 한 김에 그냥 세 번째 여기까지 볼게. 자, 세 번째 용도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바로 요럴 때 사용을 합니다. 사인 A 대 사인 B의 비율이야. 이거는 사실 잘 나오지는 않아. 근데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모의고사에는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왔고 학교 내신에는 의외로 잘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sin A 대 sin B가 2대 3이다. 어떠한 무수히 많은 조건 중에서 이게 나왔어. sin A 대 sin B가. 그럼 아까 우리 sin A는 자, 일로 와봐. 아까 선생님이 sin A는 요거 하나에서 다 응용이 된다 그랬어. A는 2R sin A도 가능하고 sin A는 2R분의 A도 가능하다 그랬어. 맞습니까? 그러면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지. 그럼 결국 sin A는 2R분의 A가 되고 sin B는 2R분의 B가 돼서 결국 얘는 누가 되냐? A 대 B가 됩니다. sin A 대 sin B가 2대 3이라는 얘기는 그 A라는 각의 대변, 스몰 a가, 즉 이거 얘 각이 A면 요 변의 길이야. 알았니? 그 A 대 B가 2 대 3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냐? A 대신에 2K, B 대신에 3K를 대입을 해서 뭔가의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 이게 사인 법칙이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 되게 단순해. 근데 니네는 맨날 그냥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분의 C는 2R 이것만 쓰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처가 다 똑같긴 해. 그치? 근데 디테일하게 따지면 사실 조금은 달라. 그리고 실제 문제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것들을 내가 설명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왜 내가 삼각비를 주어지면 왜 저거부터 찾으라고 했는지가 다 나와. 왜냐? 최근에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라고 코사인 세타를 주어져. 대부분.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세요. 또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라는 것이 주어지면 한편으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코사인 법칙을 언젠가는 쓰겠구나. 머릿속으로. 그러면 좀 이따가 내가 코사인 법칙이 어떨 때 사용한다라는 걸 가르쳐 줄 거거든? 그럼 그 조건을 막 찾는 거야, 너희들이.
근데 그 조건에 부족해. 만약에 변의 길이가 부족해. 그러면 사인 법칙을 통해서 왜 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졌는지 아니면 한각과 그 대변이 주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별거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너희들이 해석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연관이 됐어.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그걸 삼각비를 통해서 사인 세타로 바꾸면 사인 세타를 가지고 뭘 이용하냐? 사인 법칙 또는 삼각형의 넓이도 이용을 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어는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뭉텅이처럼 탁 소고기, 돼지고기, 뭐 양고기 이게 아니야. 다 갖다가 불판에 굽는 거지. 왜? 뱃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똑같은 거야 결국. 다 똑같은데 단지 생김새가 조금씩 다를 뿐이야. 우린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요리를 해야 돼. 섞어서. 그 연관 관계어, 연관 수식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 요거 가지고 문제 풀 거야 좀 이따가. 그럼 이거 쓸 거야? 그거 쓰고. 이거 쓸 거야? 그거 쓸 거야. 단지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너희들이 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부족하면 그건 또 찾아내야 돼. 그거는 이제 중학교 도형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닮음이야. 닮으면 정말 힘들다. 니네 잘 안 보인다. 대표적으로 오늘 내가 고3 애들 수업하면서 했던 건데 니네 닮음이 사실 잘 안 보여. 내가 여기서 딱 1분만 시간을 줄게. 잘 봐봐. 닮음이 이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하는 내용이야. 자, 얘 길이가 예를 들어서 3이야. 그 다음에 요 길이가 1이래. 그럼 얘 길이는 2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럴 때 얘네 어떻게 그려졌지? 얘가 요렇게 연결이 돼 있는 아씨 기억이 안 난다. 제기랄. 이렇게 가서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이걸 해야 되는데 요 길이하고 얘 길이가 좀 이따가 하자. 기억이 안 난다. 아까 아침에 수업하고 왔는데 1:2 맞았는데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연결했나? 그래서 여기가 1:2가 아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씨.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할까? 여기가 2였나? 잠깐만 내가 조금만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줘. 이거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얘하고 얘에서 직선을 긋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만났대. 여기가 이제 A1이고 얘가 A2고 얘가 B1이고 B2야. 그 다음에 여기가 C1, D1.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럼 여기서 니네가 찾아야 돼.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 별거 아닌 조건이지. 그리고 뭐가 되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를 만들어. 대신 수직이래. 이거였어. 기억이 다 났다. 여기서 닮은 두 개를 찾아야 하거든? 쉽지 않아. 한번 찾아봐. 내가 딱 요거는 한 30초만 줄게. 찾아봐. 닮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정사각형이야?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결국 이런 거가 중학교 때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게. 자, 봐봐. 갈게. 첫 번째. 평행. 그럼 이 각을 내가 점각이라고 하면 점각, 억각, 얘를 x라고 하면 x.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네. 맞아? 내가 얘 길이를 a라고 놓고 얘 길이를 b라고 놓으면 자, 봐봐. 내가 요 각을 세모각이라고 할게. 이해되지? 막꼭지각. 되니? 그럼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음입니다. 그죠? 자, 얘 대 얘는 선분 A1, A2 대 1은 세모 x 대 x점이지. 세모 x 대
A 대 X점 B. 그래서 여러분들이 A1, A2의 길이가 B분의 A라는 거 딱 찾아냈지. 요거를 찾아내는 게 사실 쉽지 않았어. 니네 이거 닮음은 근데 요거로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았다. 요거는 그래도 뭐 대충 보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자,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야. 혹시 보이는 게 있니? 있어? 어떤 거? 얘기해봐. 그렇지, 그래. 정확했어. 왜냐면 이게 보였어야 돼. 직각에다가 X각이잖아. 직각에다가 X각이네. 닮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 자, 근데 간다? 그럼 얘 대 얘는 별이라고 할게. 그럼 얘도 별이네. 그럼 A1, A2 대 A네. A1, A2는 B분의 A였어. B분의 A 대 A는 자, X 직각 대 직각별이지. X 직각 대 직각별. 얼마야?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지. 변의 길이가 당연히 0이 아니까 약분이 가능하지. 그러므로 결국 B제곱이 3이 됩니다. 그래서 B값은 루트 3. 얘가 루트 3이야. 되게 쉽지. 그럼 잠깐만. 얘가 3이야? 몇 배? 그 정도는 빨리 와야지. 루트 3배? 그럼 1대 루트 3이네? 헐. 그럼 얘 길이 얼마야? 2 루트 3? 그럼 얘 몇 도야? 그렇지. 이런 특수각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별게 아닌데 여러분들 1학년 수준에서는 절대 특수각이 아닌 다른 각이 나올 수가 없어. 뭐 15도, 뭐 75도 이런 게 나오면 절대 안 돼. 자, 봐봐. 나중에 좀 이따가 설명 좀 이따가 할 건데, 야, 만약에 여기가 75도가 나왔어. 그럼 니네 무슨 짓 해야 돼? 못 구해, 이거. 수선의 발 때려야 돼. 알았니? 그럼 대놓고 여기가 30도가 나와 있을 테고 여기가 45도가 나와 있을 거야. 그럼 3개 더하면 180도 맞잖아. 그럼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얘는 또 2대 1대 루트 3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보조선을 잘 그려야 돼, 너희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A의 길이는 얘가 봐봐. 얘가 1대 루트 3이니까 얘도 1대 루트 3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길이는 전체 2루트 3의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 더하기 1분의 루트 3이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자,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고 분모 분자의 유리화하면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하면 분모에 2가 있으니까 약분이 될 거야.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1. 니네는 지금 고3 수능 문제를 푼 거야. 이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나오는 내용들이야.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것까지는 뭐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아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중학교 2학년 닮음을 가지고 푼 거라니까? 이 다음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후반에 배우는 미적분에 대한 개념을 갖다 적용시키면 문제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뭐냐면 도형을 바라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교과 과정 내용은 당연한 거고 그거 이외에 중학교 도형을 잘해야 돼.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2학년 때 배웠던 닮음이야. 이런 닮음을 정말 잘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 그지? 훈련을 해야지. 언제까지 안 보인다고 징징댈래? 그럴 순 없어.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뭐 나중에 수투를 배우든 뭐 미적을 배우든 확통을 배우든 항상 중요한 건 기본 개념이야. 그 틀이 되게 중요해. 그 틀을 잘 배워놓고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많이 해놔야 돼. 그래야지 그 중에 걸려. 알겠지? 이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갈게. 자,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입니다. 원래 코사인 법칙은 두 가지가 있어.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1 코사인 법칙하고 제2 코사인 법칙 두 개가 있거든. 근데 제1 코사인 법칙도 설명할 겁니다. 왜? 저것 때문에 75도. 니네가 적어도 75도, 105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계산을 못 하거든. 105도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60도, 45도로 나눠야 돼.
15도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15도는 어떻게 해야 돼? 원주각을 통해서 2배 해서 30도를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니네가 아는 각으로 만들어야 돼. 그 아는 각이 아니면 절대 못 풀거든? 뭐 사인 15도 뭐 깝치고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이게 외웠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고. 물론 쓰면 좋지. 근데 그런 것들을 쓰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러면 독이 돼. 니네 교과,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교과과정 내에서 그 교과과정 나름대로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거든? 이걸 교과과정 밖에 거를 막 갖고 와가지고만 해석하면 안 돼. 여기 있는 모든 문제 해설도 내가 오늘 다 해왔거든? 이거 어차피 다 못 풀어, 오늘. 그래서 내가 이거 해설 내가 다 해왔어. 다 풀어왔다고, 내가. 이거를 다 드릴 거야. 내가 설명하는 그 큰 틀에 다 맞게끔 해설을 한 거니까 그거 보면 오늘 수업만 잘 들으면 여기 있는 해설 어렵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 너희들이. 알았지? 자, 코사인 법칙은 제1 코사인 법칙과 제2 코사인 법칙 2개가 있는데 현 교과 과정은 제2 코사인 법칙 하나만 가르쳐. 근데 1 코사인 법칙은 저런 것 때문에 가르칩니다. 자, 뭐냐면 얘는 독특해. 삼각형의 길이가,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이렇게 두 변과 그 두 대각이 주어져. 자, 이 변의 길이는 각 C의 대변이니까 스몰 C, 이 변의 길이는 각 B의 대변이니까 스몰 B야. 우리는 누굴 찾냐면 스몰 A를 찾는 거야.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30도일 때, 아니 45도고 60도일 때 여기가 75도잖아. 그지? 그러면 과연 얘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삼각함수를 정의할게. 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주었어? 이렇게 하면 코사인, 그지? 이거 1학기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시험 봤던 거야. 그지?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돼? C 코사인 B가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코사인 돌리면 보라색은 누가 되니? B 코사인 C가 될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게 바로 A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A의 길이는 나머지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가 되고, B라는 변의 길이는 A 코사인 C 더하기 그 다음에 C 코사인 A가 되고, 그 다음 C라는 변의 길이는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가 되는 거야. 이게 제2 코사인, 제1 코사인 법칙인데 이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얘를 A제곱, B제곱, C제곱으로 만들 거야. 오케이? 가능하니? 자, 그러면 양변에 A를 곱합시다. 그럼 A제곱은 AB 코사인 C가 되고 AC 코사인 B가 됩니다. 그러면 ABC, ABC가 다 들어간다. 그런 특징도 있어. 그 양변 밑에다가는 B를 다 곱할게. 그럼 B제곱은 AB 코사인 C 더하기 BC 코사인 A가 되고, C제곱의 값은 AC 코사인 B 더하기 BC 코사인 A. 그럼 재밌는 건 AB 코사인 C가 2개가 있고, AC 코사인 B도 2개가 있고, BC 코사인 A도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보면서 느끼는 거야. 뭐 이걸 뭐 외울 필요도 없어. 어차피 니네 공식 다 알잖아. 다 더하지 말고, 자, 봐봐. 얘랑 얘랑 더할게. 자,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얘 더하기 얘지. 여기 있네. 그래서 A제곱, 얘네 둘 더하면 EBC 코사인 A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이렇게 증명되는 거야. 원래는. 그럼 얘를 냅두고 저쪽으로 넘기면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얘는 어떨 때 쓰냐? B하고 C하고 A가 있잖아. B하고 C하고 A는 뭐야? B하고 C하고 A니까. 그치? 두 변과 그 끼인 각이야.
두 변과 그 끼인각. 그래서 무조건 시험 문제에서 두 변과 그 끼인각이 나오면 무조건 코사인 법칙을 쓰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야. 두 변과 끼인각이 아니라 코사인 세타가 나왔는데 그 두 변 중에 한 변만 나와 있어? 그 나머지 한 변을 구해야 된다는 소리야. 거꾸로 얘기하면. 알았어? 그걸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 사인 법칙 이용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 다음 자 이제 누구 갈 거냐면 얘를 이쪽으로 넘길 거야. 코사인 세타에 주목을 해.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또 언제 이용이 가능하냐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역시 가능해.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 얘네 둘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활용이 돼.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두 변과 그 끼인각의 사인 세타. 그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두 가지가 있어. 모든 변의 길이가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야. 그럼 헤론의 공식이라는 공식이 있어. 그 헤론의 공식도 니네 다 알고 있을 거야. 헤론의 공식은 뭐냐면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적어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 B, C로 주어졌어. 근데 유리수야? 이건 유리수일 때만 가능해. 자, 선생님이 T라는 놈을 설정할 거야. 그 T라는 놈이 누구냐면 A와 B와 C를 다 더해서 2로 나눈 값이야. 이게 헤론의 공식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삼각형의 넓이 S는 루트에 T 곱하기 T-A 곱하기 T-B 곱하기 T-C 요게 헤론의 공식에 의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근데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총 네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게 기본. 두 번째가 두 변과 그 끼인각의 사인 세타. 이게 제일 많이 쓰고 세 번째가 니네 신발끈의 정리라는 거 알지? 그건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근데 내가 이걸 왜 가르쳐 주냐면 지금 이 테마가 삼각 함수잖아. 함수면 좌표가 주어질 테고 좌표가 나왔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선의 공식이라고 하는 그 신발끈의 정리도 좀 기억을 해. 신발끈의 정리는 나는 그냥 일반화 시킬게.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신발끈의 정리는 A, B, C 세 점 중에 하나가 무조건 원점이야. 알겠어? 그것만 시험에서 출제하겠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 근데 물론 교과서 9개 종 교과서 중에서 5개는 나와 있는데 4개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사실 학교 선생의 재량이야. 니네 교과서에 없다고 해도 출제할 수가 있어. 왜? 각가지 문제집을 뒤져보면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선생님의 재량인데 이런 것들은 기억해두면 좋아. 일반화 시켜드릴게. B는 X2, Y2. 그 다음에 C는 X3, Y3야. 원래 이것도 이거야. 두 직선. 야, 점이 두 개 나왔으니까 A, B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점 C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그럼 결국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거니까 누가 나오겠어? 절대값이 나온다. 그래서 자, 갑니다. 2분의 1의 절대값. 자, 중요한 건 X 좌표는 위에다가 다 쓰고 Y 좌표는 아래다 쓰는 거야. 대신 중요한 게 있어. 요 맨 앞에 있지. 요 앞에는 0 또는 숫자가 작은 걸 쓰면 돼. 예를 들어서 0,3 있으면 0,3 집어넣으면 되고 마이너스 1,0 있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 되도록이면 숫자가 작은 거나 0에 가까운 거 그런 수들로 제일 첫 번째를 적으면 돼. 알았지? 나는 그냥 편의상 x1, y1 여기 x2, y2 여기 x3, y3 그런 다음에 왜 첫 번째가 중요하냐면 얘를 맨 끝에 다시 한번 써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잘 봐. 오른쪽 대각선 끼리는 곱해서 더할 거야. 그리고 왼쪽 대각선 끼리는 곱해서 뺄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찾는 넓이는 오른쪽 대각선은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이고 왼쪽 대각선은 마이너스 x2, y1, 마이너스 x3, y2, 마이너스 x1, y3 이렇게 해서 절대값 딱 마무리 지어주면 이게 바로 사선의 공식이다. 지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설명했는데 사실 별거 아니지. 근데 실제 문제 봐봐. 만만치가 않아.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두 변과 그 끼인 각에 세타가 있으면 코사인 법칙 쓴다는 거 누구나 알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족해. 그 부족한 거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최근에 평가원은 다른 각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특히 다른 각의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 변을 찾은 다음에 다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만드는 문제도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한 번만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두 번 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세 번 쓰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하나만 더 할게. 이게 사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별거 아닌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니네 삼각함수를 잘은 모를 텐데, 그러니까 사실 삼각함수도 니네가 잘 배웠는지 잘 못 배웠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잘 안 배웠을 가능성이 높아. 자, 이 삼각함수에서 각은 정확하게, 자, 이 삼각형에서 각 몇 개야? 세 개지? 하나, 둘, 세 개. 삼각함수에서 각은 몇 개야? 여기서. 이제 그거서부터가 잘못된 거야. 그치? 삼각함수에서 각은 얘 하나야. 얘네들은 각으로 취급하지 않아. 왜겠어? 얘가 시초선이고 그리고 얘가 동경이거든.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 이 각을 우리가 정확한 용어로는 편각이라고 해. 편각은 식의 반대 방향의 각이고 우리가 양각이라고 얘기를 해. 저 각만 삼각함수에서는 각이야. 알았어? 저 각만 각이야. 그럼 이런 각은 각이 아니야. 누가 각이야? 이 각이 각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편각이라는 용어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그거는 패스. 자, 잘 봐. 내가 코사인 법칙 하나 더 증명해 줄게. 니네 저거 예각에서만 코사인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요 점이 A점, 요 점이 B점, 요 점이 C점이야. 그럼 주어지는 변은, 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변의 길이는 이 A라는 변의 길이야. 맞습니까? 자, 그럼 요 변의 길이는 누가 되는 거야? C가 될 테고, 이 변의 길이는 누가 되겠어? 당연히 B가 되겠네. 그지? 됐니? 자, 그럼 지금부터 삼각형의 각은 무슨 각만 있다? 세 개의 각이 있지만 삼각함수에서 각은 딱 하나만 존재한다. 이딴 각들은 각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누구? 얘만 각이야. 그러려면 시초선 만들었어. 그 다음에 그래, 까짓 거 Y축도 만들어주자. 그러면 얘가 누가 되니? 점이 된다. 그지? 자,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점. 자, 너무 많이 간다. 원래 이건 니네가 다 하고 와야 되는데. 자, 어떤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10이야. 오케이? 그때 직선 OP와 X축이 이루는 양의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를 구하래.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 그러면 자, 너희들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앉아있어. 그게 아니야. 모르면 일단 외워.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돼. 얼마? 13? 5, 12, 13이지? 사인은 13분의, 코사인도 13분의.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야. 알았니?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되게 단순한 과정인데, 그러니까 내가 삼각함수 너무 많이 가는데 요거는 조금만 10분만. 니네 원래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잖아. 그럼 점이 있고 당연히 동경이 있고 세타가 있겠지. 이 점의 좌표가 x, y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내가 그냥 r이라고 할게. 그럼 당연히 직각삼각형 그려야 되지 않겠니? 자, 직각삼각형 그려. 수직. 자, 수직. 그러면 이 길이가 x가 되고 이 길이가 y가 되지 않겠니?
맞아? 그럼 얘가 1사분면일 수도 있고 2사분면일 수도 있고 3사분면일 수도 있고 4사분면일 수도 있지. 자, 사인 세타 얼마야? R분의 Y. 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지? 자, 얼싸안코가 니네 외웠지, 그지? 얼싸안코가 원래 여기서 나와야 돼. 자, 1사분면에서는 플러스 플러스지? 뿔이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플러스. 2사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지? 뿔. 그래서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 3사분면은 둘 다 마이너스지? 그러면 마마니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4사분면은 뿔마지?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탄젠트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만 보고도 니네가 분명한 건 저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찾아내는 거야. 절대 직각삼각형 아까 내가 얘기했지? 막 이딴 식으로 그리고 이딴 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그리면 돼. 그러니까 통일시켜 드리는 거야. 모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나오면 이것만 그리면 돼. 그리고 나서 이 각이 1사분면인지 2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 4사분면인지는 니네가 결정을 하면 돼. 너 왜 교재 없냐? 요거 가져가. 아, 그 요약상아, 그래, 그거 하나 줘라. 그래. 뭐,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잘 봐. 자, 이 점의 좌표 갈게. 자, 그래서 봐봐. 이 X라는 놈은, X는 얘 갖다 곱하니까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Y는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세타가 2사분면이면, 저쪽으로 갈 테고, 세타가 3사분면이면 저쪽으로 갈 테고, 세타가 4사분면이면 저쪽으로 갈 거야. 자, 그럼 간다. 자, 동경이 있어? 이 각이 누구야? A야? 그럼 2사분면 각이지? 둔각? 그럼 이 시점의 좌표는 얘 길이가 B니까 B 코사인 A, B 사인 A가 되는 거야. 맞니? 자, A가 120도라고 하자. 그러면 코사인 120도는 음수니까 정확하게 맞네, 음수. 120도 코사인 사인 120도는 플러스지? 양수 정확하게 맞네.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게 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문자야. 표현만 하면 돼. 자, 그럼 잘 봐. 이제 뭐 할 거냐면 수선의 발 때렸어. 자, 이 길이 얼마야? B 사인 A. 맞니?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이 길이 얼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누구야? 얘가 마이너스 3,5라고 해? 그럼 이 길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플러스 3이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B 코사인 A라고 표현해야 돼? 알겠어? 그러면 자, 얘 길이 얼마야? C 마이너스 B 코사인 A 되는 거 맞니? 그럼 니네 눈에 뭐 보여?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뭐 그리라고? 직각삼각형 그리라고. 자, 피타고라스 정리.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높이 B제곱의 사인 제곱 A 더하기 이거 제곱하는 거지? 이렇게 자리 바꿔서 그냥 제곱할게. 상관없잖아. B제곱의 코사인 제곱 A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더하기 C제곱. 맞니? 자, 얘는 B제곱으로 묶어내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얼마? 1. 그게 어떤 각이든 상관없잖아. 그래서 결국 누가 된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공식이 증명이 되는 거야. 앞에서 배웠던 삼각 함수를 갖다 적용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무슨 뜻이겠어? 만약에 도형 문제 중에서 니네가 문제를 도형으로 해석을 못해! 그럼 좌표 평면을 갖다 놓으면 된다는 얘기야. 원이 나왔어? 원 좌표 평면을 갖다 놓으면 되잖아. 원의 방정식 아니야? 그치? 원의 방정식에서 니네 접선의 방정식도 이미 다 배웠잖아.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딴 것도 배우지 않았니? 그러니까 니네가 배웠던 걸 출동을 해서 다 갖다 해보는 거야. 알았어? 물론 시험 볼 때는 그러면 안 돼. 시험 볼 때는 딱 보자마자 풀고 보자마자 푸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진짜 일주일 동안 니네가 내가 가르쳐준 이 도형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내가 나눠주는 프린트, 이것만 풀어도 내가 볼 때는 중간고사보다는 훨씬 잘 맞을 거야. 아까 쟤네는 중간고사가 쉬웠다니까. 예외. 중간고사, 만약에 기말고사 어렵게 나온다. 내가 볼 때 기말고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왠 줄 알아? 어려운 단원이야. 알겠니? 최근의 추세를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따라간다면 100%야. 등차 등비에 절대값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은 다 일일이 나열해가지고 규칙 발견하는 게 나올 거야. 그런 것들을 훈련을 정말 잘해야 돼. 오케이? 이게 오늘 개념 설명의 파트 1이었습니다. 자, 이제 등차 등비를 설명할 거야. 자, 등차 등비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왜 그러냐면 니네가 분명히 배웠던 테마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그거를 깨고 싶진 않아. 그러나 아마 내가 설명하는 것들을 어디선가 들어본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그것들이 문제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 문제만 풀면 꼭 그냥 막 공식에 넣어서 대입하는데 그거를 좀 지양하도록 할게. 잘 봐. 일단 등차 수열부터 먼저 설명할게. 사실 이 등차 수열은 되게 중요한 게 원래 원리를 이해해야 되거든. 원리를 조금만 이해를 시킬게. 잘 봐. 되게 쉽게 갈 거야. 이런 숫자들을 니네가 구해야 되지. 이런 숫자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적어놓은 이유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알겠지? 등차수열을 진짜 등차수열답게 설명할 거야. 지금부터. 잘 봐. 얘네 차이가 얼마야? 2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2를 몇 번 더 해야 돼? 5번 더 해야 되지. 근데 그게 몇 칸 떨어져 있니? 5칸 떨어져 있어. 그지? 자,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가고 싶어. 그럼 몇 칸 떨어져 있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4칸 떨어져 있으니까 공차를 4번 더 하면 돼. 그지? 그걸 이제 자, A1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이라고 할게. 그 칸이 떨어져 있는 건 얘네 차야. 자, 그래서 잘 봐. 너희들 A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야. 근데 A의 11번째 항을 내가 14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그때 A의 21번째 항을 구하세요.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니네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A1 플러스 5D, A1 플러스 10D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서 A1 플러스 20D 가지, 그지?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얘 몇 칸 떨어져 있어? 11에서 6배니까 5칸. 얘에서 에 빼면 몇 D? 5D? 얘에서 에 빼면 25. D는 얼마? 5. 자, 나중에 D를 보고 일반항 찾을 거야. 근데 지금은 일단 패스. A21은 A11 더하기 몇 D? 얘에서 에 빼면 되잖아. 10D. 그럼 14 더하기 몇? 50. 64. 자, 또 이러면 정말 좀 안타까운 게 다섯 번째 항 1이야. 두 번째 항 찾으래. 또 못 찾는다? 아니, 다섯 번째야. 얼마 떨어져 있어? 얼마 떨어져 있어? 이게 이런 거를 니네가 못 하더라고. 단순해. 내가 머리에서 얘에서 빼라 그랬잖아. 그거 얼마야? 그래, 이거 마이너스 3D야. 뭘 망설여? 야, 너무 틀에 박힌 사고방식만 있는 거야. 얘가 무조건 얘보다 숫자가 커야 된다고. 아니야. 이렇게 가면 돼. 그럼 두 번째 항은 누구로 표현하는 거야? 1-3D 표현하면 돼. 알겠니, 얘들아? 근데 이거를 정말 좀 등차수열 그러면 맨날 공식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공식으로만 막 뭔가를 풀려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잘못된 거야. 물론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것도 있어. 당연히 최고 난도 문제들은. 그러나 그 공식조차도 니네가 알고 있는 그딴 공식 안 쓸 거야. 자, 그래서 일반항 A에는 무조건 A1이 아니라 K번째 항이 와도 돼. 그럼 몇 칸 떨어져 있어?
n-k 칸 떨어져 있다. 됐니? 자, 근데 나는 사실 이것도 안 써. 진짜 일반항을 찾을 거야. 자, 일반항을 찾는 목적이 뭐야? 일반항을 찾는 목적이 뭐야? 그렇지, 개수나 몇 번째 항에 뭐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여기서? 얘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몇 번째 항을 찾는 거잖아. 그래, 몇 개인지를 찾는 거니까. n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 n이랑 누구랑 곱해져 있어? 그치? 그래서 일반항은 dn 더하기 무엇이기야. 자, 그럼 되게 원론적으로 갈게. 이걸 딱 본과 동시에 등차수열. 그러면 끝! 이러면 정말 바보. 왠 줄 알아? 1일 때 A1이 결정되고 2일 때 A2가 결정되고 3일 때 A3가 결정되고 4일 때 A4가 결정되지. 뭐랑 비슷해? 함수. 그렇지. 함수 정의가 x가 얼마일 때 y가 정해지고 x가 얼마일 때 y가 정해지고 x가 얼마일 때 y가 정해지는 게 바로 함수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함수로 물어보는 거야. 자, 1예로 어떤 4차 함수 y는 fx가 니네가 4차 함수라는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함수라고 생각을 해. 그 함수가 있는데 f 마이너스 1, F0, F1, F2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F가. 그럼 F-1, F0, F1, F2는 이러한 직선 위에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F-1이고 얘가 0일 때 함수값 F0이고 얘가 1일 때 함수값 F1이고 얘가 2일 때 함수값 F2라는 얘기고 얘네가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잖아. 직선으로 해석하는 거야. 좀 어렵지, 그지?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등차수열을 살짝 응용했을 때 너희들이 써야 될 내용이야. 그 등차수열이 함수라며, 그지? 자, 그럼 쉽게 이해할게. 그러면 함수면 증가하는 함수가 있을 거고 감소하는 함수가 있겠지. 그럼 무조건 x축은 통과하겠네? 100% 통과하지 않겠냐? 그러면 자, 내가 수열을 지금부터 정리해 볼게. 자, 7,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이런 수열이 있어, 그지? 자, 그런 수열은 여기가 n축이라고 하면 얘는 자연수야, 그지? 이렇게 가겠지. 자, 첫 번째 항이 7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4야. 세 번째 항이 1이, 아이고, 세 번째 항이 1이야, 그지?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야. 자, 스톱. 자, 도형으로 해석한다.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서로 뭐니? 닮음. 이제 이 높이가 얼마야? 1. 이 높이는 얼마야? 2. 몇 대면? 1대 2. 여기서부터까지 거리 얼마야? 1이지. 그럼 얘 얼마야? 3분의 1. 그럼 이 점의 좌표 얼마가 있어? 3분의? 그렇지. 자, 확인해 볼까? 자,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자, 일반항 A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3n 되겠지, 그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딱 하고, 야, 뭐 A1 플러스 N-지 촌스럽게 하지 말자. 이것도 시간 아까운 거야. 이런 거 1초, 2초 아껴서 다른 데 투자하라고. 1 집어넣어서 얼마가 나와야 돼? 7 나와야 돼. 얼마? AN이 얘잖아. 함수값. 0이 되는 N. 3분의 10 정확하지, 그지? 우리는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했어. 3하고 4 중에 누가 3에 가까운 거야, 그지? 그럼 이거는 대칭성이 없네? 대칭이 아니네? 최근에 나오는 테마. 절대값을 했을 때
3일 때 함수값과 4일 때 함수값이 있는데 4가 훨씬 더 높지, 그지? 그 다음에 2일 때 함수값과 5일 때 함수값이 있으면 5가 더 커, 그지? 얘는 이제 좀 어긋난다, 그지? 이게 일반적인 경우지, 그지? 스페셜하면 어떨까? 같겠지, 그지? 그 스페셜한 걸 내겠니? 일반적인 걸 내겠니? 네가 출제자야. 스페셜한 걸 내겠니? 일반적인 걸 내겠니? 당연하지. 스페셜한 걸 내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대칭적인 게 나오는 거야. 알았니?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을 쓰는 거야? 절대값 a의 m과 절대값 a의 m 플러스 1 또는 m 플러스 2가 같지 않다. 이렇게 나오겠지? 스페셜 하면 두 개가 같다가 나오겠지. 근데 두 개 같은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것도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볼래? 이 등비수열은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어. 근데 등차수열이 좀 많아. 등차수열을 좀 설명하는 거야. 자, 자,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야. 그지? 딱 봐도 대칭이네. 그지? 어디에 대해서? 가운데에 대해 대칭이네. 그지? 자, 얘 일반항 갑시다. 일반항 얼마?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이고 1을 집어넣어서 얼마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돼. 7. 맞니?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0이 되는 값이 3.5니까 어쨌든 간에 얘랑 비슷해. 자연수는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그림은 어떻게 그려주냐면 이렇게 그려줘. 여기가 세 번째 항이면 여기가 네 번째 항이야. 여기가 두 번째 항이면 여기가 다섯 번째 항이야. 그래서 얘를 절대값을 때리면 높이가 똑같아졌어. 그치? 얘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 뭐냐면 A의 n번째 항과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같아. 그치? 즉, 세 번째, 네 번째 같고 두 번째, 다섯 번째가 똑같은 거야. 그치? 요런 것들이 나왔을 때 니네가 요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근데 얘는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 자, SN이 뭐야?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지. 그것도 그냥 갖고 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항. S6가 얼마야? 제로. 합이 0이 되는 게 나오는구나. 여기는 합이 0이 안 됐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어디까지 더했을 때 최대냐. 그게 나와? 알았어? 어디까지 더했을 때 최대야? 양수인 항까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 얘가 0이 되는 n의 최대값을 찾으면 돼. 그럼 끝. 알겠어? 이게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형태야. 이건 좀 되게 스페셜하지? 그치?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어. 이거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어. 그게 바로 이놈이야. 이런 항이야. 자, 일반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 더하기 첫 항이 6이니까 8이 되겠지. 딱 0인 항이 존재하는 경우야. 그치? 요건 굉장히 스페셜함. 그치? 이해돼? 굉장히 스페셜함. 얘는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이렇게 돼.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야. 두 번째, 여섯 번째야. 그럼 이걸 절대값을 때리면 이렇게 되지? 쟤랑은 좀 달라. 뭐냐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이야. 달라. 왜냐면 얘하고 얘 사이에 0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몇 칸 차이 나야 돼? 무조건 두 칸 이상 차이 나야 돼.
얘네는 가운데 0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가 한 칸 차이가 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 또 있어, 특징. 얘는 네 번째 항이 0. 아, 드디어 항이 0인 게 나왔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야. 그리고 또 있어. 뭐가 있어? 하나, 둘, 세 번째 항 합 얼마? 12. 하나, 둘, 셋, 네 번째 항 합 얼마? 12. 그렇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근데 당연한 결과 아니니? S4는 누구야? S3 더하기 A4잖아. 근데 A4가 얼마였어? 0이잖아. 그래서 잘 봐. 구분 짓는 방법.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이 0이면 0이 없는 대칭 형태.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이 0이면 0이 있는 대칭 형태. 알겠니? 그리고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이 0이면 여기다가 하나 더해서 2로 나눈 게 바로 0인 항이야. 알겠어? 그래서 나중에 요거 많이 본다, 이거. 많이 보게 될 거야. 이게 등차수열의 첫 번째 특징이야. 첫 번째야, 이게. 자, 두 번째 특징 간다. 자, 등차수열 안에서 내가 얘 선택하고 하나, 둘 건너뛰고 얘 선택하고 하나, 둘 건너뛰고 얘 선택했어. 등차수열이네? 맞니? 그 다음 얘 옆에 얘 선택하고 얘 옆에 얘 선택하고 얘 옆에 얘 선택했어. 등차수열이지. 자, 등차수열끼리 더할 거야, 지금부터. 더하면 얼마? 8. 더하면 얼마? 20. 더하면 얼마? 32. 등차수열이네. 아, 등차수열 안에서 일정한 규칙으로 수를 뽑아도 등차수열이고 또 다른 수를 뽑아도 등차수열인데 걔네들을 싹 다 더했어? 등차수열이야.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것도 출제가 되긴 하는데 가끔. 이것까지는 뭐. 근데 이거는 내가 등차수열을 좀 바라보는 시각을 좀 넓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뿐이야. 잘 봐. 세 번째 항 더하기 일곱 번째 항이 11이고 아홉 번째 항 더하기 13번째 항이 43이래. 예를 들어서 그럼 A 15번째 항 더하기 19번째 항의 합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거. 그런데 일단 너희들은 이런 걸 먼저 챙겨야 돼. 첫 번째, 홀수지? 그럼 등차 중앙이 있어. 짝수지? 그럼 등차 중앙이 있어. 근데 짝수, 홀수, 짝수면 등차 중앙 없어. 알았냐? 딱 보자마자 그런 것들도 파악하라고. 오케이? 그 다음 홀수계를 더하냐, 짝수계를 더하냐, 이것도 중요해. 근데 이거 하면 니네는 뭐 3하고 7에 딱 가운데 하니까 5니까 오케이, 2A5. 얘는 2A11 해가지고 구해도 돼, 그지? 그게 첫 번째 방법, 우리 배웠던 방법대로. 해볼까? 2A5, 2A11. 얘는 2A 얼마? 17. 그럼 얘랑 차이 몇? 6. 얘랑 차이 얼마? 6? 오호라? 얘네 차이 얼마야? 플러스 32네? 그럼 얘네 차이도 얼마야? 플러스 32야. 그래서 답은 75. 이런 것들이 등차수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등차수열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딱 너희들이 알면 돼.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어도 돼. 얘네 몇 칸? 4칸. 얘네 몇 칸? 4칸. 얘네 몇 칸? 4칸. 그럼 얘 묶음도 다 등차수열이야. 왜? 아니 얘도 등차수열이고 얘도 등차수열인데 등차수열끼리 똑같은 간격으로 묶은 거잖아. 지금 얘처럼. 그러니까 등차수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등차 중앙 아까 설명했으니까 자, 얘네 3개를 더해봐. 얼마? 9. 얘네 3개 더해봐. 얼마? 27. 얘네 3개 더하면 45네. 얘는 9고 얘는 27이고 얘는 45야. 등차수열이네? 자, 공교롭게도 얘네 3개 합은 가운데 곱하기 3. 얘네 3개 합은 가운데 곱하기 3. 얘네 3개 합은 가운데 곱하기 3. 그지? 자, 근데 하나, 둘, 셋, 넷, 5개를 더하면 가운데 곱하기 5. 맞지? 얘랑 더하면 10. 얘랑 더하면 10, 25. 가운데 곱하기 5.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돼. S5는
5 곱하기 여기다가 하나 더 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돼. A3. 이런 것들은 홀수 번째항까지 합들은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묶음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자, 그럼 간다. 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등차 수열합 S12, 17이야. S22, 41이래. S30을 구하세요. 나는 너희들한테 SN을 가르친 적이 없다. 그지? 이거 원래 하려면 2분의 10 곱하기 2A1 더하기 9D 해서 해야 되지. 그지? 이런 것들은 원리만 이용하면 돼. 자, 얘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17이야. 맞니? 얘는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이미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나왔지. 그러면 11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24야. 그럼 우리는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네 차이가 얼마야? 7. 10개, 10개니까 얘도 차가 얼마가 되겠어? 7.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31이야. 그래서 정답은 72가 돼. 이런 것들이 등차 수열의 원리야. 알겠냐? 등차 수열은 별거 아니야. 원리만 이해하면 되고 식은 식대로 적용하고 그래프는 그래프대로 해석하면 돼. 물론 지금 설명한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학교 내신의 아주 기본이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3점짜리로 출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논리만 알면 바로바로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많아질 테고 실제로 너희들이 이런 것들도 문제를 풀어나게 돼. 예를 들어서 S15가 45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나오면 너희들은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얼마? 15 곱하기 가운데 항. 가운데 항을 여기다 1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라 그랬지. A 8. 그럼 8번째 항이 3이야. 물론 이거 말고도 이런 게 있어. 자, 등차 수열의 합 2분의 항의 개수 15개 곱하기 첫 항 더하기 얼마? 끝항. 스톱.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자, 봐봐. 내가 지금 이거 9개 나열했지? 첫 항 더하기 끝항 18. 첫 항 더하기 9항도 18이야. 그지? 두 번째 항 더하기 8번째 항도 18. 세 번째 항 더하기 7번째 항도 18이지?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꼭 A1 더하기 A15가 아니라 A4 더하기 머시기로도 구할 수 있지. 얘는 누구야?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 얘네들 더해서 16이잖아. 그럼 얘네들 더해서 16이면 되면 되잖아. 얼마? 12.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꼭 틀에 박힌 사고방식으로 무조건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외우지 말란 얘기야. 실제로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SM을 구하라는데 세 번째 항과 M-2번째 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니네는 첫 항과 막 다른 항을 막 구하고 앉아있어. 그럴 필요가 없어. 얘네들 더한 게 누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을 더한 게 결국 A1 더하기 AM이랑 똑같은 거야. 결국. 알겠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진짜 말 그대로 공식을 외운다. 물론 니네 입장에서 공식 외우는 게 편하지. 근데 실제로 공식을 써먹을 데가 없어. 나 지금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의 일반한 공식 하나도 안 쓸 거야. 이것만 쓴다니까? 이제 함수적 해석 이제 하나만 남았어. 이게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등차 수열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이제 중요한 건 합이야. 합은 요거 다 지워야 돼. 이건 이제 필요 없어. 등비 수열도 똑같아. 알았지? 등비 수열도 다 똑같아. 등차 수열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등비 수열은 그냥 정리만 해드릴 거야. 알았지? 내가. 자, 이제 합 갈게. 합.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일단 기본은 무조건 2분의야. 이것도 사실은 설명할 게 많은데 등차 수열의 합을 누가 발명했냐면 가우스라는 사람이 발명했어. 천재 수학자 가우스. 가우스가 어떻게 발명했냐면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랬더니 얘하고 얘 1하고 100을 더해도 100일이고 2하고 99를 더해도 100일이고 3하고 98을 더해도 100일이래? 그럼 1부터 100까지 쓰고 100부터 1까지 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 위에 걸 더해야 되는데 거꾸로 한 번 더 썼잖아. 그래서 S를 구하는 게 아니라 ES가 됐지.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분모는 무조건 2가 있어야 돼.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와야 돼? 몇 개인지 항의 개수가 나와야 돼. 항의 개수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맨 첫 항과 끝항을 더해주시면 돼. 이게 등차수열합의 기본이야. 공식도 물론 쓸 거야. SN 너희들이 좋아하는 공식 누구야? 2분의 n 곱하기 2a1 더하기 n-1d. 근데 미안한데 이 공식은 쓰지 않을 거야 나는. 자 어쨌든 간에 SN이 제일 중요해. 근데 SN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n이 제일 중요하지. 그 n 앞에 누가 있어야 돼? d가 헐 n 두 번 곱했네? 근데 분모에 누가 있다고? 2가 있다고. 그래서 SN은 무조건이야. 2분의 d에 n제곱으로 묶여. 나머지 마이너스 d 2a1은 숫자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숫자야. 거기다가 n을 곱하니까 그냥 어쨌든 간에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바로 등차수열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등차수열에 뭐 SN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만 딱 보자마자 너희들은 무조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등차수열의 합의 아에는 무조건. 그럼 끝. n제곱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2 곱하면 공차지. 그렇잖아. 야 여기 앞에 n제곱 앞에 2분의 d 자리잖아. 여기다 2 곱해야지 공차 d가 나오지 않겠냐? 그럼 여기가 2분의 d인 거야 그냥. 여기다 2 곱하면 되잖아. 자 그럼 끝. 일반항은 너희 Sn-Sn-1로 구하잖아. 그지? 그렇게 구하지 말라고. 무조건 마이너스 4n 되는 거. 맞지? 이해 돼? 그 다음 두 번째 1, 1, 1 집어넣어. S1은 누구야? 첫 항까지의 합이잖아. 3이네? 그럼 1 집어넣어서 3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끝. 이게 등차수열의 합이야. 알겠어? 자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럼 등차수열의 합은 아니야. 대신 이거 없애고 구하면 돼. 알겠어? 왠 줄 알아? 어차피 Sn-Sn-1이잖아. 이거 없어져. 어차피.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답은 똑같아. 단지 얘는 첫 항이 누구야? 4야. 얘는 첫 항이 3이잖아. 그래서 이걸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 거야. 얘는 2부터.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거는 학교 시험에 나와. 니네 학교 내신에 나오면 신경 꺼 이거 하고 일반항 구해 그냥. 그리고 A1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1 구하면 돼. 알겠지? Sn-Sn- 그딴 거 구하지 마. 제발.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함수적 특징 간다. 자, 확실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지. 무조건 얘는 어디 지나? 0,0을 지나. 그렇지. 근데 0은 없어 원래는. 그지? 얘는 1부터잖아.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딱 있어. 누굴까? 얘야. 자, 봐봐. SN이 만약에 여기가 n축이야.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0이지. 설마 여기가 1이겠냐? 대부분 여기가 1이겠지. 그지? 음수 S1은. 그러니까 S1이 음수면 이렇게 그린 게 일반적이야. 물론 100% 맞다라는 거 아니야? 여기가 1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알았니? 아니 거의가 아니라 99.9%라고 얘기할게. 여태까지 한 문제도 없었음. 알겠냐? 근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0.1%는 그냥 냅둔 거야. 알았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 그 다음 만약에 위로 블록이라면 여기가 0이니까 S1은 양수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함수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 얘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지? 자, 아까 했던 거 할게. S3하고 S4가 같이
그럼 여기가 3이면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4지. 됐어? 자, 그럼 끝. 이 점의 좌표 얼마야?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얼마야? 3이네? 자, 잘 봐. 나는 얘만 딱 보고 SN 찾는다. 자, SN은 어차피 식 찾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야? 최고치 한계수 모르지? K에 0하고 누구를 지나? 7을 지나. N, N-7. 끝. 어차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니네가 뭐 뭐 11의 값이 뭐 얼마다. 11 집어넣으면 돼. 그럼 K 값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 사이의 관계고 합은 사실 함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 알겠니? 그러면 잘 봐. 야, 얘가 딱 가운데가 얘가 대칭이 될 수도 있고 안 대칭이 될 수도 있지. 아까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니? 여기가 0인데 얘가 세 번째 항인데 얘가 네 번째 항.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지금은 가운데 항이 3.5가 되겠네. 그지? 자연수가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면 가운데가 딱 자연수가 될 수도 있겠네. 그지? 이해돼? 그래서 너희들이 대칭이 될 때는 꼭 자연수만 대칭이 된다는 게 아니야. 그지? 0.5도 돼. 그걸 작년에 9월 평가원에서 물어봤어. 여기 뒤에 있어. 아, 뒤에 없나?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것들이 바로 함수적으로 해석하는 등차 수열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조금 여기까지 오니까 좀 어렵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 공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것들과는 조금은 달라. 그지? 근데 여기까지 와야 돼. 내가 볼 때는 중간고사가 쉽거나 아니면 기말고사 이 자체가 되게 계산하는 대수 파트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 수열 파트는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 수투잖아. 수투는 함수거든.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야. 유일하게 수열만 함수가 아니야. 그치? 근데 수열의 이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을 함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대세가 함수적 해석이니까 함수적 해석을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까지 대비하는 애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오늘 한 번 특강이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던지 간에 니네가 익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설명한 거야. 사실 이거는 단계가 있어 원래는. 근데 좀 단계 중간에 스킵은 좀 몇 번 했어. 근데 이해가 안 되진 않지? 기본적으로 내가 다 나열하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게 등차 수열이야. 이제 등비 수열 정리할게. 등비 수열도 딴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다 똑같아. 등차 수열이랑 다 똑같습니다. 자, 등비 수열은 비율이 같은 거야. 근데 비율은 영어로 ratio거든. 그래서 R을 써. 등차 수열은 차이가 같은 수열이거든. 근데 차이가 영어로 distance야. 그래서 공차를 D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공차는 거리. 앞항과 뒷항 사이의 거리. 그게 공차고. 등비 수열은 앞항과 뒷항의 ratio, 비율이야. 결국 앞항분의 뒷항. 그게 바로 공비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것도 뭐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적어놓고 설명을 할게. 자, common ratio이기 때문에 등비 수열 맞지? 공비가 2야. 자, 우리 필요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고 싶어? 얘 몇 번째 항이야? 네 번째 항? 얘는 몇 번째 항이야? 5, 6, 7, 8. 8번째 항이잖아? 몇 칸 떨어져 있니? 4칸 떨어져 있지? 그럼 공비를 4번 곱하는 거지. 그래서 공비의 4칸 제곱이 되는 거야. 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조금 다르지, 그지?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얘는 첫 항 곱하기 공비 아래 n-1 요거 많이 써. 왜냐면 등비수열은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라고 하면 1, 2, 4, 8 이미 10번째 항까지만 가도 1000을 넘어가잖아. 그리고 3이면 이미 한 5번째, 6번째 항 되면 이미 3자릿수, 4자릿수가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등비수열은 좀 조심해야 될 게 거듭제곱근으로 많이 나와. 뭐 4제곱근 루트 3, 세제곱근 루트 3. 근데 절대로 세제곱근 루트 3 그딴 거 안 한다. 왜냐면 아래 세제곱이 3이잖아. 그럼 너희들은 세제곱근 루트 3 하지, 그지? 절대로 시험 문제는 이런 거 안 나와. 그럼 아래 세제곱이 3이잖아? 그럼 무조건 아래 6제곱이 얼마라는 거, 아래 9제곱이 얼마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 절대로 아래 4제곱이 얼마다. 그런 치삼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 학교 내신이니까. 그것도 나올 수 있겠다. 학교 내신만 생각하면.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러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과 똑같게 등비수열도 우리가 K번째 항에서 출발해도 돼. 그럼 몇 칸 떨어져 있어? n-K칸 떨어져 있어. 그래서 n-K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야. 똑같아. 자, 얘 선택하고 하나, 둘 건너뛰고 얘 선택, 하나, 둘 건너뛰고 얘 선택. 등비수열이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해도 등비수열. 맞지? 자, 얘네들 더해볼까? 6, 48. 얘네 둘을 더하면 얘는 384지? 딱 8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아, 등비수열이네. 등비수열도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수를 뽑아도 등비수열, 그 수들을 2개, 3개 뽑아서 더해도 등비수열. 그 다음에 가운데 제곱은 양쪽 항의 곱과 같다. 등비중항, 그건 생략할게. 자, 마찬가지로 야, 3개 더했어. 3개 더했어. 3개 더했어. 오케이? 자, 이게 다 더하면 얼마야? 7. 얘 다 더하면 얘랑 얘랑 40이니까 56. 자, 얘랑 얘랑 더하니까 얼마야? 320에다가 448이네. 맞니? 그럼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S5가 7이고 S10이 21이야. 그랬을 때 S15를 구하세요. 이것도 역시 등비수열의 합 R-1분의 뭐식이 안 쓸 거야? 5개씩 묶였으니까 첫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 7. 그 다음에 6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은 14. 그 다음에 11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은 자, 얘 얼마 곱했어? 2 곱했지? 그럼 얘도 얼마 곱해야 돼? 2를 곱하는 거. 이것도 더하면 안 돼? 등차수열 아니야? 그럼 얼마가 돼? 28.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49. 이렇게 가면 돼. 이게 등비수열의 합. 똑같지?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을 알면 등비수열 합도 똑같아. 단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니네가 훈련이 되려면 사실상 선생님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내가 2003년부터 강의를 시작했거든. 내가 나이가 꽤 많아. 의외로. 그래서 2003년부터 해서 올해가 딱 20년이야. 그 2009년부터는 내가 입시 강사만 했거든. 고3하고 N수생만. 진짜 오랜만이야. 고2 강의하는 게. 진짜로. 여기 대표님이 요청을 해서 너희들한테 시험 전에 뭘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표님이 뭘 생각을 해보래. 그래서 뭘 해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자료 주는 거랑 개념 설명해서 문제풀이 하는 거, 시험에 도움되는 거 그거밖에 더 있겠니? 근데 내가 다년간의 수능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선생들이 많이 출제하는 내용들은 다 정해져 있어, 대부분. 그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어쨌든 요새 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킬러 문항이라는 걸 반드시 집어넣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되게 웃긴 건 니네 학교 선생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많을 것 같지. 내가 EBS 강사야, 내가. 내 친구 중에 학교 선생님 되게 많거든? 다 만들 거 같니, 문제를? 절대. 만드는 선생님 몇 명은 있지.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럼 뭐야? 다 컨트롤 C, 컨트롤 V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숫자만 살짝 바꿔. 근데 가장 많이 문제집을 선호하는 게 뭔지 알아? EBS 교재야. 왜? EBS는 모든 교재들을 학교 선생이라는 타이틀만 달면 사이트가 있어.
다 한글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 안 쳐도 돼, 본인이. 그러니까 EBS 문제에서 많이 내.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나오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를 낸대. 거기 들어가 있어, 여기도. 그래서 넣은 거야. 니네 풀어보라고. 풀어주려고. 그리고 기출문제들. 단, 만약에 학교 내신을 정말 어려운 것도 잘 받고 싶다라고 하는 애들은 하나를 더 추가해. 뭐냐면 자히스토리 고2 있지. 기출문제들, 니네 교육청. 그거 풀어봐. 그건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신 대비를 만약에 한다면 나는 다 풀어줄 거거든. 다 걸릴 거야 아마. 다 풀어줘. 뭐 블랙라벨도 풀고 뭐 절대 개념도 풀고 그다음에 고쟁이도 풀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도 풀고 다 풀 거야. 다 걸려. 100% 걸려. 아무리 변형을 내도. 왜? 학교 선생님이 낼 만한 게 다 정해져 있거든. 특히 수원 수투는. 내가 공통수학 내가 이제 1학년도 여기서 수업을 할 거거든. 근데 공통수학은 솔직히 너무 오래전에 가르쳐. 2009년에 가르쳤거든. 2009년에 왜 가르친 줄 알아? 2009년, 2010년 때는 공통수학이 지금의 옛날에 10-가나였거든. 옛날에 10-가가 지금의 공통수학 상이고 10-나가 공통수학 하야. 근데 그게 수능 과목이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입시를 하려면 당연히 가르쳤어야 돼. 근데 지금 안 나오잖아? 착각하지 마. 이번에 6월 평가원에 집합명제 나왔어.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백투더 과거로.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니네는 잘 기억을 해야 돼. 알겠어? 그런 것들은 좀 잘 알아두시면 돼. 자, 이제 마지막 합.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1교시는 끝내도록 할게. 자, 우리 SN을 누구나 아는 공식. R-1분의 1-R분의 첫 항 A1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건 누구나 아는 공식, 그지? 나는 잘 안 써. 왜? 최근의 트렌드는 이게 최근의 트렌드가 아니야. 자, 나는 지금부터 변형을 할 거야.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이렇게. R-1분의 A1 R의 N제곱 마이너스 A1. 이렇게도 가능하지. 그러면 5분의 4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단순히 계산한 게 얘잖아. 근데 우리가 초딩 때부터 배웠던 건 5분의 4 마이너스 3을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고 배우지 않았냐? 쪼갤 거야.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더하기 R-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꿔도 되지. 재밌는 사실. 얘하고 더하면 얼마야? 0이야. 이게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이야. 알겠냐?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 이거 내가 기하 가르치는 애들한테도 가르치고 1학년 애들한테도 가르치거든. 니네 이런 거 배웠지? 내분점, 외분점 배우지 않았냐? 내분점도 자 x1에서 x2로 우리가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거 쓸 때 니네 뭐 이렇게 곱하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x1에서 x2 쪽으로 m 대 n 이렇게 적으면 돼. 왔다리 갔다리 쓰면 돼. 저걸 한 번도 적을 필요가 없어. 귀찮게. 그 다음에 나눠. 누구로? n을 그대로 적어주고 m을 그대로 적은 다음에 내분이면 더하고 외분이면 빼면 돼. 단순해. 근데 재밌는 건 이것도 잘 봐. 이거는 어떤 특징이냐면 봐봐. m 플러스 n분의 nx1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mx2지. 얘하고 더해봐. 그럼 얼마야? 이건 1이야. 이게 사실은 1학년 때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식을 분해하고 분리하고 식을 변형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나중에 미분 적분을 갔을 때도 적분이 나왔을 때 함수를 분리하고 어떤 식이 나왔을 때 함수를 또 분리한단 말이야. 이게 익숙해져 있는 학생과 익숙해져 있지 않은 학생은 나중에 그 함수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 결국 수투가 제일 중요하거든. 니네 모의고사를 보면 수원 11개, 수투 11개 나오거든. 1대1인 것 같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수원에 함수가 몇 개가 들어가? 3개가 들어가. 지수, 로그, 삼각함수. 그럼 실제로 11대 11이지만 함수의 비중으로 따지면
15개하고 6개 정도의 비중밖에 안 돼. 15개, 7개 비중. 과반수가 넘어가. 2배가 더 난다고. 2대 1이라고. 그러니까 함수가 어때? 중요한 거야. 그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함수에 대해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S에는 누가 중요하다고? N이 중요해? 근데 N 밑에 누가 있어? 공비가 있네. 그지?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서 K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놓으면 돼. 자, 그럼 잘 봐. 자, 예를 들어서 SN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자, 얘 딱 보시자마자 등비수열이네. 그치? 아무 얘기 없어도 등비수열이야. 끝. 일반항 A에는 첫 항 1, 1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얘가 공비니까 공비의 n-1제곱 끝. sn-sn- 이딴 거 안 해도 됨.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그럴 리는 없는데 내가 자꾸 학교 내신이니까 이런 거 가르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났어? 그럼 2개 더 하면 아니지. 이거 이렇게 바꿔. 그러면 돼. 바꾸면 돼. 그러면 자, 일반항 A에는 첫 항은 1, 1, 1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4 곱하기 공비 3에 n-1인데 당연히 n은 어디서부터? 두 번째 항부터. 대신 첫 번째 항은 누구야? 여기 1일 때 1, 1, 1 집어넣으니까 얼마? 5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뒤에 거 바꿔서 정리하면 돼. 근데 이거에 관한 문제가 있어. 그거는 좀 이따가 뒤에서 문제 풀면서 해설자하고는 좀 다르게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야. 알겠니? 조금 타이트하기도 했고 사실 중간에 건너뛴 개념도 되게 많아. 근데 너희들이 그래도 시험을 임박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일정한 개념은 너희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 내가 조금 건너뛰기 했더라도 그 부분이 만약에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끝나고 물어봐. 물어보면 내가 또 답변을 해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내용과 그 내용을 연결해주는 분명히 기본 개념은 너희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물론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당연히 모든 것들 다 설명하겠지. 너희들이 지금 당장은 선생님 내용 설명해주는 이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 수열은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넓혀주시고, 내가 여기서 설명 안 한 것도 되게 많아. 뭐 세수가 등차수열, 내수가 등차수열, 그 다음에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사이의 관계. 이건 지수 로그 함수에서도 같이 되는 거. 왜냐면 등비수열에다가 로그 씌우면 등차수열이 되잖아. 이런 것들은 실제로 선생님이 나눠드린 프린트를 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될 거야. 많은 기출문제들 보면. 알겠지? 그래서 개념은 여기까지만 하고 2교시는 조금 쉬었다가 우리 문제 풀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순서는 뒤쪽은 기출문제야. 그래서 먼저 앞에 삼각함수 활용, 등차, 등비 풀고 그 다음에 기출 위주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 오케이? 자, 좀만 쉽시다.